1919년도 1차 대전 때 독일이 이제 패망한 다음에 이른바 이제 그 파리 강화 회의에서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거를 체결을 해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향후 독일은 육해 공군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그 군사력을 증강시키지 못하고 라인란트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지금 비무장지대랑 똑같아요. 여기는 항상 비무장지대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사인을 합니다. 근데 웬걸 히틀러가 1933년에 짓고 난 이후부터는 슬슬 이 베르사유 조약을 깨요. 하나둘씩 깹니다. 그걸 보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죠. 설마 히틀러의 주도에서 독일이 또 대전을 일으킬까? 아닐 거야. 예. 점점 히틀러의 그런 그 야욕이 보이니까 1939년에 이제 그 체인벌린이라는 영국 수상이 독일 민헨에 건너가요. 가서 히틀러와 앉아서 만나서 전쟁 안 하겠다라고 사인을 하라고. 이게 민헨 협정이라고 하는데 당시 체인벌린 영국 수상이 히드로 공항에 도착해서 아주 유명한 장면이에요. 히틀러가 사인한 그 진짜 안 하겠다고? 공의를 흔들고 내려와요. 나 히틀러 전쟁 안 한다는 보장 받았다. 네. 웬걸 이 민헨 협정에 히틀러가 도장 찍은 지 정확하게 8개월 후에 2차 대전입니다. 합의 같은 거는 항상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합의문을 체결했으면은 검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옛날 소련 시절에 레이건 대통령이 있을 때 미국 소련 간에 이제 핵 군축을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유명한 말이 신뢰하되 검증하라. 이제 그것이 이제 이런 우리 합의문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소련하고 미국은 서로 핵기지에 가서 본 거예요. 너 진짜 하나 둘 셋 넷 줄였네? 이렇게 이제 평화 합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지향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김정은도 평화를 찾고 우리들 평화를 찾아요. 그런데 각자의 평화의 그림이 좀 다른 거죠. 어찌됐건 확실히 북한의 정찰 위성, 이 군사 정찰 위성이 발사 성공한 이후에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라마다 위성들 쏘지 않습니까? 군사 위성은 다른 건가요? 어떻게 보면요, 일반 위성과 군사 위성은 기술적으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목적성이 다르죠. 군사 위성과 일반 위성이 어떤 부분이 제일 다르냐? 바로 보안입니다. 예, 군사 위성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가 적국한테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적국에서 가공된 데이터를 보낸다든지 하면은 위성 자체의 효용이 없어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일반 위성도 군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군사 위성은 조금 더 복잡하고 정교한 보안 대책을 가진 위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북위에서 이번에 올린 만리경 1호 같은 경우는 조금 단순한 위성인데 군사 목적상 궤도 수정을 좀 해야 되거든요. 예. 수명이 짧아요. 정교한 작업은 가능하지만 수명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하나 올리면 계속 또 올려야 돼요. 예, 또 준비해요. 우리나라는 일반 위성은 훨씬 이전부터 많이 쏘아 올렸어요. 네. 기상 관측 위성도 있고 그렇지. 통신 위성이 있어요. 내비게이션도 되고. 내비게이션도 텔레비도 되고. 근데 군사 위성이라고 하면 사실은 군사 위성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처음에 제일 기초적인 게 정찰 위성. 정찰 위성뿐만 아니라 핵 무기를 관측하고 감지하고 경고해주는 군사 위성도 있어요. 이건 굉장히 고도로 발달한 군사 위성의 기능이죠. 북한이 쏜 것과 우리가 쏜 건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